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뉴진스 한이에게 편집자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사실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네. 정말 약간 속된 말로 점입가게 맞아요. 그러면 다음 추천은 조금 정치적인 아이고 인물을 진짜 너무 그런 거 같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는데 독대 전에 읽어보기 추천하는 책은 혹시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책 오마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식업계에서는 오마카세의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고요. 뭔가 책 역시 전문가의 오마카세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강 열풍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저변을 넓히는데 이런 전략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년에 최소 한 6만 권씩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엄청난 책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집 이런 걸 다 빼고라서. 그래서 사실 막상 독서를 안 하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상 그런 게 아니고서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부터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요즘에는 그 발견성 자체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출판계나 편집인이나 뭐 서점은 물론이거니와 다들 약간 좀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내는 게 아니라 낸 책을 어떤 식으로 큐레이션을 해서 더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약간 오마카세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방편으로 사실은 그 민음사에서도 민음사 TV를 네. 되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하는 것도 다시 그 저희가 이제 막 책에 대한 설명만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되게 일상적인 거, 재미난 것도 많이 보여주면서 간혹 그 밑에 약간씩 양념처럼 이제 책을 넣어놓잖아요. 근데 실제로 약간씩 언급하면 독자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귀신같이 또 캐치하셔가지고 호기심을 가지시고 들어가 보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오프라인 서점은 걸어다니면서도 볼 수도 있었는데 요즘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내가 검색어를 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발견성을 돕기 위한 매체로서 그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전만 해도 편집자가 별로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아마 이런 인터뷰 같은 걸 하는 시대가 없었을 거야. 뭐 그냥 어떤 작가의 작품을 다듬는 사람 정도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자가 막 나서서 얘기하던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편집자들이 직접 나서서 내가 만든 책을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좀 도래한 것 같아갖고 저도 약간 독자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트위터 계정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오마카세 집 차린 것처럼 책 이렇게 좀 오시는 분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건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북클럽 프로그램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신청을 하면 되게 제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었던 그런 해외 문학들도 그렇고 네. 되게 많이 추천을 받고 그게 이제 집으로 오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작가도 있었구나. 새로 깨닫게 되는 계기도 있다 해서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 북클럽을 새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미는 북클럽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 북클럽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매번 이제 곧 시작되거든요. 이제 연말 연초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데 그런 발견성과 관련해서 읽을 거리를 만들어줬죠. 그 예전에는 굿즈를 막 주는 게 유행했는데 이제 굿즈가 거의 지구 환경을 더 몸살나게 하는 주범으로 돼가지고 이제 에코백 이런 거 만들지 말자 하고 대신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북클럽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읽을 거리 만들자고 해서 요번에 만든 게 그 잡동산이고 그래서 각 한 편 한 편을 여러 가지 장르를 뒤섞어서 매일매일 하나씩 읽을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게 아무래도 그 책으로 다가가는 게 힘들다면 일단 한 작가, 한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내가 이게 흥미롭다. 난 논픽션이 재밌어. 나는 뭐 소설이 재밌어. 시가 재밌어. 이런 분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험지처럼 그런 걸 만들어 드린 것도 일종의 오마카세 전략이 아니었을까. 네, 미는 북클럽을 하고 싶다 하면 뭐 신청을 해서 하는 거. 예. 매년 아마 다른 출판사들도 한 4월, 5월쯤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출판사에 있는 책 몇 권과 뭐 이제 그런 읽을 거리나 굿즈나 어떤 뭐 행사 참여권 같은 거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을 낸 것보다는 책을 더 받을 수는 있긴 해요.
이 냉담자를 냉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네. 준비한 게 네. 있죠. 오마카세 관련해가지고. 아, 근데 네. 되게 막 이상한 질문들.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시사제자 PD이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을 해가지고 편집자님으로부터 책을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뉴진스 멤버 한희 씨가 아이돌 1호로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때 한희 씨가 했던 말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뉴진스 멤버와 함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뉴진스 한희에게 편집자님이 추천하시는 책은? 사실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네. 정말 약간 속된 말로 점입가게 맞아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뉴진스의 그 버블급 뮤비에서 믿음사의 순수의 시대가 아,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때도 엄청 감사했습니다. 민희진 프로듀서님과 다 이제 뉴진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고 그때 뉴진스 한희님의 그 국정감사 참석이 아마 거의 노벨상과 거의 맞물려서 맞아요,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주요 뉴스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네. 순간에 정확한 워딩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그래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펴낸책이긴 한데 메리 셸리라고 프랑켄슈타인을 쓴 네네네. 작가의 단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강변의 조문객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메리 셸리가 그 굉장히 어렸을 때 프랑켄슈타인을 쓰고 아마 네. 뭐 16살, 18살인가 아무튼 정말 어렵네요. 네, 그러고 이 메리 셸리 부모님이 되게 완전 뭐 네임드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랑 리온 고드윈인가 아무튼 그 되게 무정부주의를 했던 고드윈이라는 그 아버지와 그다음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최초로 주창했던 거의 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는 얼마나 이제 사실 재능이 또 있고 재능을 발휘할 만한 어떤 여건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작품을 써냈는데 사실 그 셸리가 퍼시 비시 셸리라는 그 시인하고 이제 막 거의 야반도주 하다시피 결혼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되게 좋은 관계였는데 결국 아버지 를 배반하다시피 해서 항상 그런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고독과 그 다음에 여성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되게 항상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천재였는데 그런 메리 셸리가 자신의 어떤 그런 처지, 어떤 고독감과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약간 좀 되게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서 이제 썼던 작품들을 모아둔 책이라서 아마 한희님이 힘드실 때 읽으시면 약간 좀 용기도 얻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뭔가 먼 시간차를 두고 같이 그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어떤 여성 인물과의 어떤 접점도 느끼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천은 조금 정치적인 아, 이거 인물을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야?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는데 독대 전에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은 아, 역시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이거 진짜 뭐 제목과는 무관한데 저는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몰락하는 자라는 작품을 제목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화자가 있고 화자의 친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화자가 오랜만에 그 화자가 자살한 친구의 장례식으로 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 친구가 왜 자살했는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뭐 피아니스트인가 아무튼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글렌 굴드의 피아노를 듣고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글렌 굴드와 비교해서 자신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어떤 글렌 굴드를 질투하거나 글렌 굴드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자신으로 독립하지 못해갖고 결국 글렌 굴드가 죽으니까 거의
더 목적을 잃고 같이 죽은 뭐 이거 다 너무 스포일러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결단을 내렸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이라서 좀 제목이 좀 이거 뭐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뭐 제목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예, 결국 내가 아닌 남에게 따라가는 삶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되시기를 바라며 네. 이거 맞나? 나 이거 무서워. 아니요, 뉴스는 아니, 무서워요. 아니요. 너무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딱 적합한 맞아요. 책을 적절한 단어와 말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이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정치 외교 방면으로 해서 요즘 참 화가 많아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집자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아, 이것도 약간 그 좀 제목이나 거의 등장인물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조지 오웰이 원래는 되게 사회주의 지지자였는데 네. 그 스탈린에 의해서 그 러시아 스탈린 주의라는 어떤 되게 독재 정권으로 변모해가면서 사실 애초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에 퇴색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쓴 책이라서 이 동물농장에서 결국 이제 인간을 몰아냈다고 해야 되나? 몰아냈던 그쵸. 그 돼지들이 이제 네. 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더 평등한 동물이 있다가 이제 하나의 그게 돼서 그들의 어떤 독재자가 되어간, 돼지가 독재자가 되어가서 나중엔 뭐 인간과 같이 뭘 하고 인간과 돼지가 구분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모해가는 어떤 되게 씁쓸한 내용을 던져주는 내용인데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 아마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이제 모르겠네요. 뭐 이제 잘 통치하십시오 이러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제 제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네. 동물농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편집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쨌든 이제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큰 경사 덕택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독서와 출판 시장 요번에 아마 이것을 토대로 출판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작았어라고 막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 시장의 현실과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이 한국 문학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는 어떤 그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많은 그 독서와 출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리라는 그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한국 문학의 더 부흥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세계문학 편집자로서 해외 문학도 열심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결국 그게 다 한국 문학의 맞아요, 자양분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이제 한국 문학과 문학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 환기되는 네. 기회로서 계속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고정적으로 이제 이어나가려고 하는 되게 작은 코너이긴 한데요. 네. 한강 작가님이 과거에 언급했던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되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편집자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는 항상 이런 그 좋은 노래 제가 듣는 좋은 네. 노래가 뭐냐고 질문에 항상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네. 예, 그게 그 사실 그 한국 아이돌 산업이 되게 그 어떤 K-팝이라는 어떤 거대한 산업을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는 있지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막 40 돼서 막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막 그런 어린 소녀들이 엄청난 트레이닝을 받고 엄청난 물론 뭐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 해야지라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진짜 어쨌든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젊은이를 넘어서 어린 분들의 그걸 보면서 특히 이제 트와이스도 이제 데뷔 때부터 계속 쭉 지켜봐 왔는데 이제 특히 필 스페셜 할 때 그때 약간 좀 몇 명 멤버가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약간 좀 쉬고 이랬던 것들이 많이 겹치면서 되게 그 당시에도 트와이스가 너무 많은 스케줄에 치여서 힘들었던 시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되게 이제까지의 사랑 노래를 탈피해서 뭔가 이제 우정과 주변 사람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보듬을 수 있는 가사를 전달해 줘가지고 되게 한국 아이돌 역사상 되게 감동적인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문학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트와이스의 필 스페셜을 좋아하시는 이상훈 편집자님과 오늘 대담을 회담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